네, 안녕하세요. 가장 무식하게 한자 쓰고 한자 역사를 해석하는 역사유튜버 선민경입니다. 네, 오늘은 남해 차차홍의 거의 마지막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요건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아마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 이걸 가지고 아마 거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은 무슨 결론이냐, 달이 넘어가서 일컬어기를 원년이다. 지금 남해 차차홍이 제가 생각하기에 50대 중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혁거세가 13세에 왕위에 오르고 18세에 아령 부인을 왕비로 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적어도 19에서 20년, 그쵸? 61년에 이제 서거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 사이 빼면 그래서 50년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50대에서 50대 중반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남해 차차홍인데,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 선생님들이 남해 차차홍이 뭔지 또 까먹으실까봐 제가 살짝, 차차홍은 자충, 사랑한 자와 채울충, 또 김대문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무당이라고 얘기했고, 기억하죠? 이게 차차홍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인데 군사와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혁거세가 그렇게 내겨놓고 한 거죠. 그리고 차차홍이 혁거세에 한자 정실적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실 부인, 아령 부인에서 난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장자란 말 같은 건 안 써 있어요. 그냥 아령 부인에서 난 자식이라고만 써 있지. 저 정실적 아들 자자니까. 그러면 남해 차차홍이 그냥 여기 있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만 가지고 얘기해 보면, 남해 차차홍은 장자인지 몰라요. 대신에 혁거세가 서거하고 왕위에 오를 때 이미 50대예요. 그러면 차차홍의 여러 부인과 아들이 있겠죠, 또. 그쵸? 지금 오늘은 차차홍이 19년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8년부터는 또 다른 이제 다른 임금과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의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19년이라고 했을 때 거의 차차홍도 70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의 그 선하벌에 계셨던 사람들은 되게 장수하신 것 같아요. 일단 고구려에 비하면, 그렇죠? 동명성황은 40에 서가셨는데 온조도 50이 안 돼서 죽죠. 서거한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되게 비운의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신라는 생각보다 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1대 2대를 봤을 때는 되게 오래 사시는 중에 하나예요. 그 업적을 봤을 때는 뭐 1년, 2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는 거 봤을 때는 이미 신라의 땅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오래 살지.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좀 금방 죽나 봐요. 뭐 저의 생각이니까 선생님들 뭐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추운 지방과 따뜻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다고 해서 지금의 현실 세계에서 저 지중해 사는 사람들과 적도층분에 사는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과 아니면 북극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수명 차이가 얼마나 있겠냐. 선진국일수록 수명이 길겠죠. 후진국일수록 수명이 좀 낙후되고 뭐 이런 부분인 거지. 그럼 그 당시 때는 그러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날씨와 어떤 그런 이 병과 여러 가지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추운 지방에 살았던 그 사계절이 많이 뚜렷하고 막 좀 추웠던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 내 고구려 사람들은 좀 수명이 짧았나 보다. 이 삼국사기 지금 이 첫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에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왜 그런 한자들을 가지고 왔냐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보통 그런가 봐요. 그 뭐 맹자도 나오고 뭐 사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던데 돌아가신 그 다음 해를 보통 그 원년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혁거세가 3월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 3월 때부터 이제 그 왕위 계승을 해서 그게 이제 원년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아무리 제가 잘 몇 번 읽어봤는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점도 있죠. 부족하다 보니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해프닝일 수도 있어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각자가 좀 해석을 좀 잘 해보시면서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몇 번 해석하다 보면 이제 좀 더 그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의 써놓은 걸 안 보고 직접 해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할 그 남의 차차홍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혁거세하고도 낭낭하고도 문제가 있었는데 남의 차차홍하고도 낭낭하고도 또 문제들이 생기네요. 그럼 보죠. 원년 가을 7월에 낭낭의 병사들이 이르러 금성을 에워쌌는데 수가 무겁다. 샘수가 무겁다. 수가 많다. 그 얘기죠. 이해 가시죠? 네,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의 수가 많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래요. 이 샘수와 무거울중을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아까 옆 이야기로 봤을 때는 3월에 서거했고 바로 4개월 뒤인 7월에 좀 낭낭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차차홍 왕이 이제 좌우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두 성인이 옆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홀로 외로이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이 그쵸? 이해 가죠? 근데 왜 그 약간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뭐 뒤에 더 이야기를 해보는 것들을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의 지식이 많이 짧아서 그럴 수 있으니 이거 동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양해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국에 외로이 였던 두 성인이 있는데 나라 사람들이 싸울 때 일 때 그러니까 쌓았다는 거죠. 머리에 있고서는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쌓았어요. 그쵸? 이해 가죠? 낭낭하고 굉장히 엄청난 이 불운한 어떤 인연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릇된 곳에 거하여 살아 자리하여서 두 성인들이 그래서 위태하고 두려워하여 천수를 건너 그렇죠? 천수를 건너 다시 비우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건널섭 이것도 한자가 약간 좀 어려운 한자일 수도 있겠죠. 걸음보에다 물숫자인데 건널섭이라고 해석하니까 이제 이웃닌자도 좀 어려운 한자인가요? 네, 이웃 국가에 와서 그쵸? 이웃 국가에 와서 침노하여 그러니까 침략하였더니 외로움이
덕이 없다. 그쵸. 외로움이 덕이 없다. 이같이 어찌하랴. 위지 약하. 어찌하랴. 그러니까 좌우가 대답하여서 대답하여 여기 도적이라는 거는 지금 저 낭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낭낭으로 한번 집어넣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좌우가 대답하여 낭낭이 다행히 나에게는 상이 있어. 일일상.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3월 달에 혁거세가 서가셨기 때문에 그 상이 아직 다 이렇게 다 끝난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좌우가 말하기를 도적들한테 다행인 것은 나에게 지금 상이 있어서 망령때의 병사가 오면 하늘은 반드시 복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을 한 거죠. 이제 그 말을 안 들었을 리가 없겠죠. 낭낭 사람들이. 지금 이 도적이 낭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 복호를 찾는데 옆에가 그 우자인 줄 알고서 계속 우자를 쓰는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네. 복호입니다. 복호. 네. 저의 큰 실수를 이해해 주시고. 부족하여. 부족. 여기서 지금 안입을자와 발독자를 아마 그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부족하여 두려워서 도적들이 갑자기 물러나 돌아갔다. 혁거세가 살린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이라는 거는 지금 혁거세가 지금 그해 3월이니까 이게 지금 7월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한번 봅시다. 3년 봄 정월에 비로소 이제 사당묘죠. 사당묘. 아버지의 묘 사당을 이제 그때서 이제 지은 거고. 여기 다자가 궁금했는데 계속 해보니 꽉 찬 10월 그렇죠? 꽉 찬 10월 병진내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이해 가죠? 네. 5년 봄 정월 왕이 들은 거예요. 탈의 어짐을. 여기 지금 어질현인데 제 옆에 써놨죠. 지금 이 어질현과 비슷한 거. 구들견, 콩팥신, 새울수. 아마 많이 나오는 게 구들견이랑 새울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새울수에도 들립자보다는 이 머리 두자 나오는 이 새울수가 되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질현이랑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네. 아내를 탈해가 이제 아내를 드린 거예요. 우선은 7년 가을 7월에 탈해가 큰 도움을 이제 줘서 맡기는 거예요. 이제 맡귀리 줘서 군국 정사 군사와 나라의 이 정사를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시니까 차차홍이 벌써 한 이 정도면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거든요. 지금 제 생각이에요. 지금 어디 것도 안 보고선 이 나이를 추론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뭐 몇 년도에 뭐가 있었다라는 것보단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현재로서 그쵸? 저의 정확한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8년에 봄과 여름에 가뭄이 있었고 11년에 외인이 병사들을 보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외인이 나오네요. 아직
아직 1세기인데 외인이 나와. 물론 이 외라는 거는 그 삼국 사기를 쓸 때 이름을 넣은 거니까 아마 그쵸. 외인이죠. 그땐 외인이죠. 그렇죠. 1세기 때 외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670 몇 년 지나면서 이제 일본이라고 뭐 명칭을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어떤 게 있었겠죠. 그건 그 뒤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때 얘기를 해볼 거고, 앞으로 한참 멀었습니다. 이제 그거 얘기하려면. 여기서 또 보면 11년에 외인이, 병사들을 보내서 배 100여 선에, 와, 이거 얼마나 많은 인원인 거야. 그래서 이제 해변에 민호를, 노략질 하는 거야. 화가 나죠. 외인들이 와가지고 해변 쪽에 있는 그 마을들을 습격하겠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육부, 우리 또 신라 하면 또 이제 잘 알죠? 신라의 육부 기억하시나요? 저도 그냥 육부만 기억할게요. 여러분도 네, 육부를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울 수 있는 선생님은 별로 없으시겠죠? 저도 육부까지는 어쨌든 기억이 나요. 어쨌든 외인들이 배를 이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육부에 이제 그 굳센 병사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막았더니만, 이제 해변으로 이제 쭉 보낸 거죠. 그랬더니 또 낭랑이 또 이제 또 옆에 지금 이제 잘 막았더니만,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보이시를 빼면 네, 모시러, 거느리러가 되는데, 저 모시러, 거느리가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외울 때 전 좀 어렵게 외웠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 단어거든요. 낭랑이 안쪽이 빈 것을 보고 또 침공을 한 거야. 참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년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11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낭랑은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침범해서 금성을 침공한 거예요. 심히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밤에 유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해필 여기서 지금 도덕적이라고 한 거는 낭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낭랑이 있는 곳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성이 떨어졌는데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낭랑에 있는 곳에 떨어져서 거기에 이제 무리들이 두려워서 물러났어요. 근데 물러나면서 주둔지에다 이제 막아놓은 거예요. 막고 산천 상류에다가 석태를 지은 거죠. 한 20여 개 석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육부병사 한 1,000명 정도를 보낸 거죠. 이제 또 쫓은 거죠. 이제 걔 놀래고 도망가서 쫓아낸 거죠. 이제. 그래서 토암산 동쪽에 이르러서 그 막힌 천을 봤을 때 석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낭랑 놈들이 있는 걸 알고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치지 했다는 거죠. 13년 가을에 7월에 여기서 지금 도끼월 월자 굉장히 저는 월자가 뭘까 아직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별의 이름이라고 나왔긴 한데 월자. 그리고 계속해서 초하루삭이랑 금음해가 나오는데, 그쵸?
금음해. 어두운 거죠. 초하루사. 밝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일식이 보이는 거하고 밝을 때 일식이 보이는 거죠. 이걸 표현해 놨는데 지금 혁거사 때하고 남해 차차홍 때 굉장히 많은 그 일식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잘 보였다는 걸 수도 있고, 하여튼 또 이게 무당이다 보니까 이 별자리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시대상의를 봤을 때. 자, 15년에 경성이 또 가물었대. 지금 아까 금성이 나왔고 지금 경성이 나왔어요. 그럼 벌써 이미 그런 무리들이 침투해 오니까 여러 성들을 지금 해놓은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선 지금 이야기가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경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금성은 아까 봤을 때 몇 년, 11년에 낭낭이 한번 쳐들어왔었으니까 이제 그 몇 년 뒤에 벌써 이제 또 경성이라는 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해 7월 가을에 누리랑 백성이 굶어가지고 피부가 누렇게 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곶집창이랑 그다음에 곶집룸 그 창고를 다 필해서 구원하였다. 구원할 굿자. 그쵸? 백성들 구원했다는 거죠. 지금 이 곶집룸에서 이제 지범자를 빼면은 여출품이잖아요. 품이 이럴 때 쓰는 그 여출품. 이 곶집룸자에 지범자를 빼면 그런 한자인 거죠. 생각보다 한자들이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한자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한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6년 봄 2월에 북명의 사람이, 이 북명은 어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명의 사람이 밭을 갈다가 얻었어요. 종족이, 그러니까 예왕인. 그래서 예왕인이 정확히는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서 왕께 바쳤고, 19년 차차홍 19년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여기 지금 다 나오잖아요. 꽉 찬 11월 물이 없었다. 가뭄이라는 소리인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20년 가을 태백이 들어 자글미. 태백이 자글미가 됐다. 이 의미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아는 직선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선생님도 있으시겠지만 현재 저의 지식으로 봐선 저는 알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해봤고요. 오늘은 굉장히 한자들이 재밌어요. 선생님들도 다시 한번 보면서 한자 읽고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